컴퓨팅적 사고 과목의 4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4주차 강의에서는 3주차에서는 이제 튜링 머신의 어떤 개념적 일단 구조 내진 설계 내진 튜링 머신 개념 관점에서 이제 thinking machine 내지는 컴퓨터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개념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제 살펴보았고, 4장에서는 이제 그런 어떤 굉장히 논리적인 어떤 머신, 논리적인 기계라는 것을 이제 과연 어떻게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장비로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주차 강의는 이제 개념적 내지는 논리적 관점에서 이제 이 컴퓨터를 이제 이해하려고 했다면, 이 4주차 강의에서는 이제 실제 어떤 물리적으로, 실제 이제 기계적으로, 실제 뭔가 제작하고 개발하는 관점에서 과연 그것이 이제 컴퓨터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를 나누긴 하겠지만, 이제 컴퓨팅적 사고 과목은 기본적으로 이제 내지는 원칙적으로 이 컴퓨터 자체에 대한 어떤 세부적 사항들을 공부하는 과목은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이제 컴퓨터에 대해서 사고하는 훈련을 시키는 과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컴퓨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이제 구성되었는지 설명할지라도 그 어떤 그 구조나 설계나 구성 요소에 대한 어떤 기계적인 설명 내지는 기술적인 설명보다는 그 구조나 그 설계나 그 구성 요소들에 대한 어떤 논리적인 의미, 그리고 그들이 왜 그렇게 나왔는가, 그들이 과연 어떻게 이제 작동되는가에 대한 어떤 그 원리들을 살펴보는 것이 이제 이번 주 강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3주차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 4주차 강의에서도 이제 여러 개의 매우 도전적인 질문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도 이제 그 질문들에 대해서 그냥 사소하게 넘어가지 마시고, 그 질문들을 이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그 질문들을 계속 이제 갖고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 그 질문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어떤 기술적 역량이 갖추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계속 지적받고 있는 창의적이지 못한, 이미 정의되어져 있는 그 컴퓨터 작업들을 단순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어떤 그 기술자를 넘어서서 실제 새로운 컴퓨터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새로운 컴퓨터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어떤 창의적인 그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의미에서는 아티스트, 그러니까 예술자와 같은 컴퓨터 전문가를로 이제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3주차 강의에서 이제 핵심은 컴퓨터라는 것을 thinking machine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thinking machine이 무엇인가 했을 때 이제 컴퓨터 역사상 이제 가장 뛰어난 천재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알란 튜링의 이제 이론을 이제 설명을 했죠. 3주차에 많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어떤 방법론 내지는 어떤 그 관점이라는 게 이미테이션 게임이었죠. 사실은 이미테이션 게임 자체는 진짜 굉장히 초등학생들이 또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단순한 거죠. 이렇게 전혀 색다를 게 없는. 그렇지만 이제 이미테이션 게임이 지금 이제 그 컴퓨터가 무엇인가, 컴퓨터에 대한 수많은 분야가 만들어지고 인공지능이 그렇게 강조되는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와 철학적 의미, 내지는 더 나아가서 굉장히 진짜 중요한 기술적 의미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반복해 보면요, 두 개의 이제 완전히 격리된 이제 방에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위치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제한된 커뮤니케이션만 하는 거죠. 텍스트 방식으로만 이제 이렇게
대화를 나눈다고 생각해 보죠. 그리고 양방향으로 이제 대화를 나눈다고 치고, 그랬을 때 어느 한 순간에 그 중에 한 사람을 이제 컴퓨터로 교체하는 거죠. 그리고 컴퓨터가 이제 그 대화를 이어가는 거죠. 그랬을 때 나머지 한 사람이 컴퓨터로 교체되는 거를 알 수 있겠는가? 이게 사실은 이제 이미테이션 게임, 흉내내기 게임이죠. 뭐 애들이 할 수 있는 것 같은 건데, 이게 이제 튜링의 이제 기본적 아이들이 이렇게 교체가 됐을 때, 한 사람이 이제 남아 있는 사람이 그 컴퓨터인지를 구분 못 해낸다면, 그거는 thinking, 생각할 수 있는 기계이다라고 이제 어떤 그 가설을 제시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컴퓨터라는 것들을 실제 구현해서 인간의 작업들을 이제 처리시킬 때 우리가 컴퓨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제 기본적 그 이제 관점을 제시하는 거죠. 자, 최근에 이제 그 세계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이제 게임이 있습니다. 바둑이죠. 구글에서 개발한 알파고라고 하는 이제 프로그램과 이제 대한민국의 그 전 세계적인 이제 바둑 기사인 이세돌 그 구단과의 이제 바둑 대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그 튜링 머신의 그러니까 튜링 그 테스트, 이미테이션 게임 관점에서 봤을 때, 자, 여기서 만약에 이 두 개 완전히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는 그 방에서 만약에 이세돌 이제 구단이 이 바둑 게임을 이제 알파고하고 두었다라고 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테이션 게임 방식 뒀을 때 이세돌 구단이 이 알파고와 인간을 구별할 수 있겠는가? 아마 구별 못하겠죠. 뭐 지금 뭐 이기질 못하고 있으니까 진짜 뛰어난 이제 그 어떤 기사라고 이제 판단하겠죠. 자, 튜링의 그 이미테이션 게임 관점에서 기준 원칙에서는 알파고는 생각하는 기계인 거죠. 그게 이제 증명이 이제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류 역사에서 이제 매우 중요한 어떤 한 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자, 중요한 것은 이제 그 튜링이 이런 어떤 기본적 개념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생각하는 기계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 생각하는 기계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구성될 수 있는가, 생각하는 기계는 어떤 구조를 갖는가에 대한 부분을 제시했습니다. 그게 이제 3주차 강의에서 이제 설명을 했던 거고요. 사실 이제 튜링만의 아이디어는 아니고 그 비슷한 시점에 이와 이제 유사한 그 여러 이제 아이디어들이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비슷한 얘기들을 하고 있었죠. 그랬을 때 이제 튜링 머신이 그 어떤 컴퓨테이셔널 티어리, 어떤 계산 이론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업적을 남긴 게 이거를 이제 깔끔하게 이제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3주차 강의에서는 그거를 이제 굉장히 이론적 그 어떤 모델인데 튜링 머신 그걸 굉장히 이제 실용적이고 현실적으로 좀 간략하게 이제 개념화시켜서 이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 튜링 머신이라는 것을 굉장히 이제 쉽게 개념화 시켜버리면, 자, 근본적으로 이제 인간의 지적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기계가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 기계는 이제 설명했던 것처럼 이 처리 장치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게 명령어가 있으면 그 명령어를 처리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명령어들이 여러 개가 나열돼 있을 때 그걸 명령어들의 처리 순서를 이제 다루는 제어 장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저장 장치라고 해서 이제 자료들을 저장할 수 있는 장치가 있고 입출력 장치가 있죠. 이렇게 그랬을 때 이 저장 장치에다가 코드라고 하는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 명령어들로 이제 기술되어진, 설명되어진, 정의되어져 있는 어떤 인간의 지적 작업이 이제 정의되어 있고, 그와 관련된 데이터를 주면 이 튜링 머신은 뭐 어떻게 되냐면 이 제어 장치가 이
코드를 보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이 처리 장치에게 이제 이렇게 처리하도록 이제 이 제어를 한다게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처리 장치는 이제 그 주어진 명령들, 지정된 명령들을 차근차근 처리할 수 있게 이제 되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 구조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어 장치에서 코드를 이제 선택을 하고 그 코드가 처리 장치로 가서 처리되는데 그 처리되는 과정에서 이제 데이터라는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들어와서 이제 처리 장치 내에서 이제 처리가 되도록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튜링 머신의 이제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강조했지만 여기서 이제 명령어들로 지적 이제 작업, 인간의 어떤 그 지적 작업들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튜링 머신을 이제 개발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걸 살펴보면 이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드웨어 장치 관점, 뭐 소프트웨어 관점, 여러 가지 관점이지만 튜링 머신을 실제 설계하고 만들고 구현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언어를 설계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걸 이제 머신 랭귀지라고 부르는데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죠. 그러니까 언어를 만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언어는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되냐 하면 자, 튜링 머신은 인간의 지적 작업을 처리해야 되죠. 그래서 인간의 지적 작업을 이제 설명하거나 정의하거나 기술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그렇지만 이제 불필요한 건 있을 필요는 없겠죠. 최소한의 이제 명령어들로 구성되어진 언어죠. 그러니까 여러 개 명령어들인데 그 명령어로 구성된 언어이지만 그게 이제 이런 요구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죠. 수학에서 비유로 가게 되면 수학에서는 사칙 연산이 이제 이와 유사한 비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에는 미분, 적분, 수많은 이제 복잡한 수학의 이론들과 공식들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것들이 존재하는데 사실은 결국에 그 이론과 공식과 함수들을 다 이제 정리하고 그러니까 세분화시키고 이제 구체화시키다 보면 궁극적으로 이제 사칙 연산이라는 걸 써서 다 이제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사칙 연산 플러스에서 이제 일부 이제 몇 가지 뭐 이런 게 있지만 결국은 사칙 연산으로 이제 정의가 될 수 있다고 이제 설명할 수 있는데 결국 이제 그런 사칙 연산과 같은 어떤 명령어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언어라는 거죠. 이건 인간의 언어는 아니죠. 그러니까 휴먼 랭귀지는 아니고 기계들한테 필요한 언어지만 중요한 건 이제 이런 언어를 설계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thinking machine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언어의 설계가 가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처리 장치 또는 이제 제어 장치를 어떻게 되냐면 만든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 언어를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거죠. 예전 사칙 연산이다. 그러면 이제 처리한다면 계산기 같은 걸 만들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게 이제 가능해야 되지만 수학에서는 처리 장치가 그거란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기계어로 되어져 있는 명령들을 처리할 수 있는 기계죠. 기계어라기보다는 기계어로 되어 있는 명령어가 이제 더 정확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기계어 즉 어떤 명령어들을 해석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장치가 존재하는 거죠. 이거는 실제 물리적인 장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하드웨어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렇게 되면 이 기계어를 사용해서 이 명령어들을 사용해서 실제 우리는 지적 작업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가 주어지는 거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언어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언어가 주어지는 거죠. 언어가 주어지니까 지적 작업을 실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이게 뭐냐면 기계어를 사용해서 인간의 지적 작업. 예를 들자면 지금 알파고 같으면 알파고, 그러니까 바둑 두는 그 작업을 정의를 하는 거죠. 기술하는 거고. 그랬을 때 이 프로그램은 이제 코드들, 그러니까 명령어들이죠. 명령어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쫙 나열되어 있겠죠.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데이터들로 이제 구성되어진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적 작업이라는 것이 이제 지적 작업을 해석하거나 이제
어떤 그 이제 분석하거나 하는 것은 요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즉 하드웨어 장치, 물리적 장치를 설계하는 이 처리 장치, 요 개발 단계에서는 사실은 기계만을 고려하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은 구현에 대해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튜링 머신의 구현 내지는 컴퓨터의 구현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언어 처리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이제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언어라는 건 굉장히 개념적인 거죠. 이게 이제 하나의 기계 언어의 이제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 이렇게 굉장히 단순한 명령어들입니다. 이게 기계들은 단순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명령어든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계 언어는 이게 무슨 뭐 볼트 너트 만들듯이 만드는 건 아니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계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논리적으로 설계된 언어를 실제 처리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어 장치, 처리 장치 이렇게. 그리고 나면 실제 이제 어떤 특정한 인간의 지적 작업이 있으면 그때 이제 이 언어를 사용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언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명령어들이 있으니 명령어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짜는 거죠. 이게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이제 과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프로그램을 이제 이 처리 장치에 이제 주게 되면 이제 이 명령어를 처리하는 거죠. 물론 이때 명령어 실행되기 전에는 이제 이 프로그램이 저장 장치로 이제 옮겨져야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결국은 튜링 머신 내지는 컴퓨터를 구현한다라는 것은 언어의 처리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언어가 이렇게 정의되어지는 거고, 이건 논리적으로 설계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드웨어를 이제 만드는 거죠. 물리 장치를 이렇게 만드는 거고, 이제 이 하드웨어 장치는 이 언어만 보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 언어를 써서 인간의 이제 그 논리적인 지적인 작업을 이제 구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이 하드웨어를 신경 쓰는 건 아니죠. 이 언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하드웨어 만드는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을 신경 쓰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설계된 언어, 논리적인 설계를 보고 그걸 지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장비를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왼쪽에 나와 있는 이 장치들 개발하는 걸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하드웨어라고 하죠. 하드웨어 개발이 되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것을 소프트웨어 개발, 이걸 또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정보통신 분야, 컴퓨터 분야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 걸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이 뭐냐에 대해서도 이 컴퓨팅적 사고 과목에서도 이제 중반부에 가면 이제 얘기를 다시 한번 나누게 됩니다. 이거는 기계 언어인데 이제 그때 가면 이제 고급 언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기계어는 굉장히 이제 단순하고 원시적이어서 인간이 프로그램 짜기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물론 이제 과거에는 컴퓨터 초기에는 이제 이걸 가지고 짰었습니다. 실제 프로그래머들을. 그랬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고급 언어라고 해서 인간이 쓰기 편안한 언어를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짜게 되는데 그런 건 이제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게 되면 결국은 thinking machine, 컴퓨터를 개발한다라는 것은 언어를 개발하고 언어 처리기를 개발하는 거죠.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는 건 이 언어를 사용해서 인간의 작업들을 이제 정의하거나 기술하거나 설명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결국 그러면 이제 결국 언어라는 게 무엇인가? 기계어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컴퓨터의 성공이라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 이거는 앞으로 이제 이 컴퓨팅적 사고 과목에서 계속 나오게 되는 얘기인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성공한 이제 컴퓨터 과학자가 되고 싶다, 컴퓨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기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법칙입니다. 컴퓨터 쪽 이 분야에서는 항상 단순한 것들이 이겼습니다. 단순한 기계, 단순한 이론, 단순한 시스템이 복잡한 이론, 복잡한 기계, 복잡한 시스템을 이겼던 거죠. 자, 기계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계어는 이제 본질적으로 단순함의 원리에 의해서 나온 거죠. 자, 기계어에게 주어진 필요 조건 내지는 도전이라는 것은 셀 수 없이 많은,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인간의 지적 작업들을 이제 다 표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기계어를 만들어 놨는데, 예를 들자면 뭐 무슨
간단한 계산 프로그램만 짤 수가 있고, 이 바둑과 같은 알파고와 같은 어떤 게임 프로그램 짤 수 없다. 내지는 거꾸로 게임 프로그램 짤 수 있는데, 또는 예를 들자면 무슨 뭐 이런 그 엑셀과 같은 어떤 그런 수식 계산하는 거 못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이제 지원해야 되는, 컴퓨터로 통해서 만들어진 기계어는 인간의 어떤 작업들도 이제 그걸 가지고 정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 수많은 작업들, 그 복잡한 작업들, 그 다양한 작업들 하려면 기계어가 엄청나게 복잡해야 되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짜 복잡할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뭐냐면, 이게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버리면 처리 장치 만드는 게 너무 힘들어지죠. 따라서 이제 이 자체는 너무 복잡할 수는 없는 거가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아주 컴퓨터 초기에 이제 이게 천재들이 발견한 사실은 뭐냐면, 이게 아주 단순한 명령어들로 기계어를 만들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몇 가지밖에 안 되는 몇 가지 유형의, 이제 뒤에 간단히 설명하겠지만 나오는, 그러니까 몇 가지 유형의 간단한 명령어들만로 구성되는 기계어를 만들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필요 조건이라고 해서 얘기하는 엄청난 도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수많은 명령어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 이제 발견한 중요한 사실은 진짜 간단한 명령어들, 몇 가지 유형의 명령어들로 처리가 된다는 거죠. 뭐 몇백 개, 예를 들면 몇백 개 명령어 가지고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간단한 명령어들 진짜 수백 개, 많아야 수천 개겠죠. 내지는 뭐 그 이하 몇 개 안 되는 그 컴퓨터 기계를 가지고 실체해 보니까 매우 다양한 지적 작업들을 실제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설명할 수 있다, 기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컴퓨터의 이제 성공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유입니다. 만약 기계어가 너무나 복잡했다라고 한다면, 만들기 힘들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컴퓨터는 아마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를 복잡한 언어를 만들기보다는, 뒤에도 간단히 설명하겠지만, 이 컴퓨터 이 역사는 간단한 명령어들을 더 빨리 실행하는 것을 거기에 초점이 두고, 그러니까 더 복잡하고 더 정교한 언어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계어를 더 빨리 처리하는 걸로만 하게 되는 거죠. 자,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이런 의미는 이제 결국은 수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한 이론들이 있죠. 그렇지만 결국은 사칙 연산이나 아주 간단한 다른 연산자들 가지고 그 복잡한 수식들을 내지는 그 이론들을 이제 풀어내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게 결국 이제 이게 아마 이제 인간의 지적 작업이 갖는 어떤 그 본질적 특성, 그러니까 본질적 원리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자, 지금까지는 이제 개념적인 설명을 했는데, 이것이 완전히 실제 그 그러니까 공학적 관점에서, 전자 회로적 관점에서 이제 실제 그 제작이 될 시점에서 이것이 이제 튜링 머신의 아이디어가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딱 설명되거나 정의된 것이 뭐냐면 스토어드 프로그램 컴퓨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 논리적으로는 이 튜링 머신이나 스토어드 프로그램 컴퓨터는 이제 거의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3주차 강의에 설명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차이는 뭐냐면 튜링 머신은 철저하게 개념적 내지는 논리적 모델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구현되는 모델은 아니고요. 근데 스토어드 프로그램 컴퓨터는 실제 요 개념에 따라서, 요 설계, 요 구조에 따라서 실제 컴퓨터 하드웨어 장치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에서는 그 교재 챕터 2 데이터 조작이라고 하는 이제 그 챕터에서 이제 이 설명들이 나옵니다. 이제 요 강의에서는 이제 그걸 훨씬 단순화시켜서 개념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챕터 2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스토어드 컴퓨터에 대한
공부를 이제 체계적으로 하는 과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2학년 때 가서 배우게 되는 이제 컴퓨터 구조라는 과목에 가면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것을 한 학기 동안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세하고 굉장히 깊이 있게 이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아주 간단한 이제 개념만 설명하고 이제 그 개념을 설명하면서 이제 그게 왜 그렇게 되는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이제 초점을 두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심 있으면 2학년 과목에 이제 수강 신청을 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튜링 머신. 이제 앞에서는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어떤 개념적 구조를 설명했는데 실제 튜링은 이제 이거를 아주 디테일한 어떤 그 기계처럼 설계를 해서 제시도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테이블 가지고 이제 이제 그 모사를 했는데 이제 요것은 결국은 앞에서 나온 그 어떤 튜링 머신의 구조나 뭐 큰 차이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그래서 근데 단지 이제 중요한 건 현실 세계에서는 이제 실용화될 수 없는 굉장히 비실용적 설계인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비실용적 설계가 이제 제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튜링이 살아있던 시절에는 지금 현대 컴퓨터 같은 게 만들어지기 전이죠. 그런 하드웨어 기술들, 전자공학 기술들이 아직은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이고 그래서 튜링은 철저하게 본인의 머릿속에 있는 자신의 상상력, 자신의 사고력, 자신의 논리적 어떤 판단에 의해서 이걸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게 천재들이죠. 자, 어떤 중요한 것은 이제 튜링 머신은 현실에서는 이제 뭐 의미는 없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튜링 머신적 개념이 이제 구체적으로 현실 세계에서 그러니까 제작될 수 있는 설계적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이제 스토어드 프로그램 컴퓨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스토어드 프로그램 컴퓨터는 현재 존재하는 이제 내지는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컴퓨터의 이제 기본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폰 노이만 아키텍처라는 이제 말로도 사용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사실 이 스토어드 프로그램 컴퓨터를 이론적으로 정리해서 이제 논문으로 이제 발표한 이제 사람이 이제 폰 노이만이죠. 그래서 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제 아키텍처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스토어드 프로그램 컴퓨터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크게 이제 세 개의 장치로 구성이 되죠. CPU라고 이제 아주 친숙한 이름이죠. 그러니까 Central Processing Unit. 요거는 이제 앞에서 튜링 머신 얘기할 때 제어 장치와 처리 장치가 이제 하나로 합쳐진 장치이고 메인 메모리, 그러니까 메모리 저장 장치가 있죠. 이 저장 장치에는 이제 메인 메모리가 있고 하드 디스크 뭐 이런 이제 저장 장치들이 있고 인풋 아웃풋 디바이스 이 세 개의 구성으로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개념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스토어드 프로그램 컴퓨터는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CPU가 있죠. CPU 안에 들여다보게 되면 Arithmetic Logic Unit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처리 장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연산을 하거나 로직 연산, 이제 수리 연산, 수학적 그러니까 계산 연산이거나 논리 연산 같은 걸 하는 거. 그다음에 제어 장치가 있죠. 그리고 레지스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 레지스터는 뭐냐면 이 메모리에는 이제 많은 메모리가 이제 그 데이터를 저장해서 이건 아주 작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해서 소형 메모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메모리가 있고요. 메모리에는 이제 코더 데이터가 이제 동일하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풋 아웃풋 디바이스가 여기 이제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프로그램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프로그램 코드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스토어드 프로그램 컴퓨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이 메모리에 저장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컴포넌트, 이 구성 요소들이 이제 버스라는 걸 연결합니다. 이거는 이제 버스는 뭐냐면 여기에 신호들 내지는 이제 정보들이 이동하는 겁니다. 컨트롤 버스는 제어 장치가 이제 여러 요 장치들을 제어할 때 이제 사용하는 이제 그 데이터들을 보내는 거고, 어드레스 버스는 이제 이 메모리에 있는 저장 장소의 이제 위치를 이렇게 이제 보내주는 거고, 데이터 버스는 이제 데이터가 이동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버스에 의해서 연결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컴퓨터 구조 수업 시간에 이제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현실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컴퓨터를 조립해 본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집에서 PC를 조립해 분들은
이게 이제 마더보드라는 게 이렇게 있죠. 마더보드에 보면 거기에 이제 이렇게 이제 사켓이라고 해서 이렇게 꽂는 데들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CPU 꽂는 데가 있고, 이제 램이라는 이제 메모리, 그 메인 메모리들 꽂는 데가 있죠. 그리고 이쪽에 가면 이제 주변 기기들, I/O 장치들 꽂는 데도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이 오른편에 나와 있는 이런 이제 그 이제 컴퓨터 케이스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조립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컴퓨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들어갈 때 이제 CPU라는 게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갖다 꽂는 거죠. 그리고 메모리에서 이렇게 메모리들이 카드로 나오죠. 그래서 그걸 아까 이제 그 마더보드라는 데 이렇게 꽂아서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에 보면 이제 많은 선들이 보이잖아요. 선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그게 이제 앞에서 설명이 되었던 이 버스들인 거죠. 그러니까 요것들이 그 이제 보이는 이제 그 작은 선들이 이제 요것들이 이제 그 버스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데 나와 있는 게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선들이 거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CPU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아까 이제 설명했던 것처럼 제어 장치하고 연산 장치. 그러니까 이제 튜링 머신 얘기할 때 우리는 이제 처리 장치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냥 연산 장치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처리 장치라는 거에 들어간 명령어들을 봤더니, 그러니까 기계어를 구성하는 명령을 봤더니 그냥 단순한 로직 연산, 뭐 and, or 뭐 이런 계산이라는 덧셈 뺄셈과 같은 단순한 연산이나 로직 연산들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리 장치가 연산 장치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잡한 무슨 명령어들이 없고 그냥 계산이나 단순한 논리 연산 명령어들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레지스터라는 게 있는데 이 레지스터는 사실은 이름이 레지스터고 실제는 메인 메모리와 구조적으로는 거의 동일한 거죠. 대신에 아주 작은 양의 데이터만 이제 저장할 수 있는 이제 저장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냐면 연산 장치에서 연산과 내지는 계산과 논리 연산을 할 때 이 계산과 논리 연산을 할 때 사용되는 데이터들을 이제 저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는 메인 메모리에 가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연산이 이루어지려면 제어 장치 내로 일단은 이제 카피가 돼서 와야 됩니다. 그게 이제 레지스터에 저장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레지스터에 저장되어져 있는 것을 데이터를 가지고 뭐 덧셈 뺄셈 내지는 논리 비교라든지 이런 걸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설명했던 스토어드 프로그램 컴퓨터 관점에서 이제 요 CPU의 작동 방식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컨트롤 유닛에서 메모리로 어드레스를 이제 보내는 겁니다. 이 데이터, 요 주소에 있는 데이터를 달라. 이렇게 되면 그 데이터가 해당 주소에 있는 데이터가 레지스터로 이동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그때 이제 그 이 명령어에 따라서 이제 이런 연산들이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 이제 시그널과 데이터 이동은 이제 제어 장치가 이제 총괄적으로 제어하는 거고 그 제어는 여기 나오는 이 컨트롤 버스를 통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뭐 이게 대충의 이제 이렇게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CPU와 컴퓨터가 이제 작동되는 이제 그 원리죠. 이제 구체적 사항은 이제 뭐 몇 번 언급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2학년 수업에서 컴퓨터 구조를 배우게 되면 자세하게 배웁니다. 아주 너무 자세해서 사실은 좀 어떤 의미에서는 지루해하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매우 자세하게 배우게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이 이제 그때 자세히 들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thinking machine, 튜링 머신, 컴퓨터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핵심은 기계어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를 만드는 거죠. 인간의 지적 작업을 설명할 수 있는, 정의할 수 있는, 기술할 수 있는 언어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기계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약간은 이제 허망할 수도 있지만 이 기계어라는 것들이 필요한 기계어가 굉장히 복잡하고 많고 다양한 명령어들이 있어야 될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실제는 뭐냐? 사실은
굉장히 단순하고 진짜 몇 가지 유형의 명령어들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얘네 그들만 가지고 그 복잡하고 다양한 인간의 지적 작업을 다 정의하거나 기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크게 이제 이 명령어들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데이터 전송. 그러니까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데이터들이나 코드는 기본적으로 메인 메모리에 있죠. 그랬을 때 이제 그 메인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무슨 처리를 하려면 그것이 이제 CPU로 이제 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데이터 전송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럼 메모리의 주소, 해당 주소에 있는 메모리 데이터를 CPU로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꾸로는 또 이제 현재 처리를 CPU 내에서 작업 처리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결과가 있으면 그 결과를 어떤 특정 주소에다가 저장을 하려고 하면 그때 이제 store란 명령이 있죠. 그러니까 load라는 유형의 명령과 store란 명령인데 이 두 가지 명령은 다 CPU하고 메인 메모리 간의 데이터의 전송을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코드나 데이터는 다 메인 메모리에 있고 그 코드, 즉 명령어들이죠. 명령어들이 처리되거나 그 다음에 데이터가 뭔가 처리되려면 반드시 CPU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이동을 이제 데이터 전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실제 CPU에 데이터가 이제 존재하게 되면 그때 이제 이 연산이 일어나는 거죠. 사칙 연산, 논리 연산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충격적일 수 있는 것은 여기서 그렇게 복잡한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굉장히 단순한, 굉장히 작은 수의 단순한 연산들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제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단순하면서 복잡한 거는 명령어들이 있을 때 명령어에서 이제 수행하면 이제 다음번 명령을 어디로 이제 실행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점프 명령어가 있게 되면 이제 어느 특정 위치로 이동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특정 위치에 있는 명령어를 그냥 수행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컨디셔널 점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직전에 어떤 계산을 했는데 그 직전에 어떤 계산 결과값이 0이 되면 실제 이제 거기서 정해져 있는 어떤 위치로 이동하라는 거죠. 자, 이 두 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 직전의 계산값이 0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 이제 그 기계어 코딩을 할 때 사용되는 테크닉일 수도 있고 한데 이거는 이제 그 컴퓨터 구조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책에서는 이제 교재 어펜딕스 C에 보면 이제 이 가상의 컴퓨터를 이제 만들어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의 컴퓨터가 있고 이제 가상 기계어를 거기서 이제 한 두세 쪽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죠. 혹시 이제 호기심이 있는 분들은 요 어펜딕스 C를 한번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이제 실제 그 시중에 존재하는 CPU 중에 ARM CPU라고 있는데 ARM CPU의 이제 기계어를 가지고 코딩을 간단한 코딩 짠 이제 예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뭐 여기 이제 move가 있죠. 이거는 이제 데이터를 이제 뭐 이렇게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이거는 이제 저도 이제 사실 ARM의 머신 랭귀지 잘 모르고 뭐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고 이런 식의 코딩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어떤 의미에서 하드웨어, 컴퓨터 하드웨어라는 것에 대한 것을 만든다. 제어 장치, 처리 장치 만든다라는 것은 물론 이제 처음에 만들 때는 쉬운 일은 아니었고 뭐 거기도 굉장히 많은 일단 이제 도전 과제들이 있겠지만은 실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진 과정상으로 보면 사실 컴퓨터라는 것이 하드웨어적 관점에서는 사실은 크게 발전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반세기 동안 전자공학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죠. 반도체라는 것이 뭐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어지간한 그 컴퓨터를 사면 그 안에 무슨 메인 메모리가 뭐 그냥 뭐 10기가 뭐 20기가 뭐 이렇게 20기가 아니라 뭐 8기가 뭐 이렇게들 들어가죠. 근데 진짜 뭐 초기에는 컴퓨터 초기에는 8기가 뭐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제 그 메모리의 양이죠. 자,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전자공학에 의해서 하드웨어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했지만 이게 컴퓨터의 논리적 설계 관점에서는 그동안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시 얘기하면 기계어라는 것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어는 앞에서 설명했지만 이건 논리적 설계입니다. 이거는 전자공학을 가지고 기계어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논리적 설계하는 건데 그거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스토어드 컴퓨터라고 하는 이 스토어드 프로그램 아키텍처 내지는 스토어드 프로그램 컴퓨터라고 하는 그 설계 구조도 맨 처음에 1950년대 60년대 컴퓨터와 비교할 때 크게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컴퓨터의 논리적인 구조 내지는 설계는 사실은 컴퓨터 아주 초기에 비해서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던 겁니다. 자, 이거는 사실은 이제 과연 의미가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죠. 그건 뭐냐 하면 기계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기계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기본적 명령어들이죠. 그러니까 그 기본적 명령어들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컴퓨터 발전사를 이제 봤을 때 기계어라는 명령어 입장에서 보면 이미 초기에 만들어진 걸로 충분했다라는 거죠. 크게. 그러니까 그게 크게 뭐 대대적으로 혁신적으로 그런 기계어를 바꿀 필요성을 못 느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스토어드 프로그램 아키텍처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는 이제 중요한 질문이 있죠. 그러니까 더 발전시킬 수 있는데 발전 안 시킨 거냐? 아니면 그때 이미 충분히 발전한 거냐? 그거는 이제 뭐 또 다른 천재들이 나중에 이제 답을 할 수 있는 거지만 어떤 뭐 그것이 어떤 이유든지 간에 기계어와 그 다음에 이제 스토어드 프로그램 아키텍처라는 것은 몇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자, 어떤 예를 들자면 요새 이제 뭐 한 100만 원, 200만 원 주면 사는 이제 노트북이라는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 어마어마한 슈퍼컴퓨터들이 있죠. 미국에 이제 있는 타이탄이라는 이제 슈퍼컴퓨터가 있죠. 이거는 뭐 CPU가 거의 무슨 뭐 그 안에 있는 이제 제어 장치에 들어가는 이제 그 어떤 CPU 내에 이게 거의 무슨 뭐 한 30만 개 정도의 앞에서 얘기하는 이제 CPU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빠르겠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도 이건 뭐 지금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데이터량들 저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능적으로는 앞에서 얘기했던 기계어라는 관점, 그 다음에 어떤 스토어드 프로그램 아키텍처라는 구조적 관점에서는 이 좌측에 있는 요 노트북이나 오른쪽에 있는 이 슈퍼컴퓨터나 거의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차이는 뭐냐면 처리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1초당 예를 들자면 이 컴퓨터는 뭐 몇 개를 한다. 이 컴퓨터는 몇 개를 한다. 그 차이 입장에서 엄청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엄격하게 들여다보면 사실은 얘가 빠른 이유는 얘가 이렇게 수십만 대의 CPU가 동시에 돌아서 빠른 거지 요 중에 하나만 딱 선택하고 여기 있는 CPU 하나를 선택해서 비교하면 그거는 별 차이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더 많은 개수의 CPU하고 메모리가 들어가 있는 거일 뿐이지 이 자체가 안에 기본적 유닛인 CPU하고 컴퓨터 그러니까 CPU나 메인 메모리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이제 컴퓨터라는 것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 스토어드 컴퓨터라는 개념이 아주 초기에 제안이 된 거죠. 그리고 실제 그 이론에 의해서 컴퓨터들이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이제 발전해 오지만 그 CPU 들어가는 CPU 안에 들어가는 명령어 내지 기계어 관점에서 차이가 없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어떤 무슨 그러니까 기능이라든지 뭐 이런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드웨어적으로는 바꿔서 얘기하면 더 빨라지고 더 많이 저장할 수 있고까지는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컴퓨터가 50년대 초반에는 간단한 계산이나 근근히 했던 컴퓨터가 지금은 바둑을 두어서 세계에서 가장 바둑을 잘 두는 바둑 기사 중에 한 명을 이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지적 작업의 처리 수준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발생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컴퓨터 하드웨어가 아닌 거죠. 하드웨어는 바뀐 게 거의 없죠. 빨라진 것 빼고, 더 많이 저장하는 빼고. 중요한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이 기계어 내지는 어떤 이 안에 들어가는 컴퓨터 언어를 가지고 개발되어지는 소프트웨어 기술들이 그 사이에 하늘과 땅 차이로 발전한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컴퓨터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될 사안입니다. 하드웨어는 과거나 지금이나 논리적으로는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전자공학 관점에서, 반도체 관점에서 더 집적도가 높아지고 따라서 더 많이 저장할 수 있고 더 빨리 작동될 수 있다라는 물리적인 관점에서는 발전을 엄청나게 했지만 논리적인 관점에서는 몇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컴퓨터의 발전이라는 것은 하드웨어 발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물론 처리 속도가 빨라지니까 더 복잡한 건 처리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드웨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 컴퓨터 발전사와 그 다음에 컴퓨터의 이 하드웨어를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첫 번째 파트 1을 여기까지 이제 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번 이제 동영상 강의에서 이제 파트 2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